네, 안녕하십니까. 안전 선배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분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라든지 소기업의 안전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로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안전관리자를 하면서 처음부터 25년이 흐른 때까지에 어떻게 안전관리자를 해왔고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관리자 업무를 보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참 쉽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았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업무 향상을 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젊었을 때에 안전관리자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안전관리자를 막 시작을 하면서 그 시작했을 때의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런 수준의 사람도 이렇게 이제 ISO 심사원도 하고 또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턴트로 일할 수 있구나,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용기를 못 내는 분들, 공부할 수 있는 용기, 또 어떤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것들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주는 게 가장 큰 오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문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전문대학 다닐 때 수업 들어가는 횟수보다 어쩌면 당구장에 가는 횟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알죠? 그렇게 많이 노는 분들도 좀 덜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기과를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릴레이가 뭔지도 잘 모르면 그런 수준의 상태로 졸업을 했던 것 같고요. 졸업식도 물론 졸업식도 하지도 않고 군대를 바로 갔었는데 다행히 나중에 보니까 졸업은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수준이었다. 근데 그런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군대를 이제 제대를 하고 3일 만에, 3일 쉬고 이제 상경을 해서 가구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가구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납품을 하는지 그런 생산부터 판매, 경영까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독립을 해서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이제 가구업을 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95년도에 다행히 이제 IMF 오기 전에 95년도에 정리를 하고 식품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 회사에 취업을 해서도 한 이제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지. 어떻게 열심히 살까? 그래서 이제 눈에 띈 것이 안전관리자였습니다. 한 인원이 한 100여 명, 한 120명 됐나요? 120명이 좀 안 됐던 그런 수준이었는데 안전관리자가 없고 전문기관에 대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걸 해야 되겠구나. 3교대를 근무를 하면서 참 어렵게 이제 기존에 이제 공부하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했겠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라서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기사를 취득을 하고 이제 안전관리자로 이제 선임이 되어집니다. 근데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져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선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일을 배워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알아보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뭐를 해야 된다고 또 알아보면은 무슨 양식이 있어야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힘들게도 살고 또 거기에다가 업무량이 자꾸 이제 붙어요. 처음에 이제 전기하고 전기 업무하고 현장의 실무죠. 전기하면서 이제 안전을 했죠. 그러다가 정화조, 폐기물, 고철 파지 이런 것을 또 맡게 되고 또 통신 또 맡게 되고 또 소방 또 맡게 되고 뭐 그래서 한 6가지를 이렇게 업무를 동시에 이제 맡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참 쉽지 않죠. 아마 지금 중소기업 내지는 이제 소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안전관리자나 안전 담당자들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도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좀 나은 회사들은 이제 안전 업무랑 소방하고 이렇게만 하는 데들도 있지요, 당연히. 근데 그렇지 못한 더 열악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었고, 그런데 나중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과정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제가 맡아가지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지금에 와서 제가 심사원으로서 또는 컨설턴트로 이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많은 분야에 두루두루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렸었죠.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한 게 뭐냐면요. 바로 오사스 18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또 한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지금도 일이 힘든데 IS까지 한다고? 그때는 ISO 45001이 아니고 오사스 18001이었어요. 오사스 18001까지 한다고? 미쳤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면은 내가 좀 더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구나.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지 이러한 자들구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는 일에서 탈피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말씀을 드렸죠. 오사스 18001을 하겠습니다. 야, 그거 컨설팅 하려면 돈 꽤 들어가잖아.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고 싶었어요. 해야 됐어요. 제 계산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하게만 허락해 주시면은 컨설팅 받지 않고 제 힘으로 인정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안전 업무도 이제 제대로 다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이제 오사스 18001까지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서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면서 물론 이제 다른 회사 샘플을 가지고 우리 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수정 작업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지 않고 혼자서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많은 걸 배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혼자서 하면서 인정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어지간한 그냥 남들이 해줘서 몇 년 한 것만큼 아마 제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또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심사원도 만났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은 일부 분들의 도움 속에서 제가 그것을 잘 정착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인복인데 인복도 다 어떤 면에서는 하기 나름이 아닌가 싶어요.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특히 이제 우리 안전관리자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또 간부들하고 우리 또 관리자들하고 관계를 참 잘 맺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안전관리자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 나의 안전관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회사 전체적인 안전에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지도하고 조언하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오사스 18,000 일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도 자꾸 이제 사고가 줄어들고 최고 많이 났을 때는 한 100여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많이 났을 때 45건, 43건, 뭐 37건 막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서지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잘려 나가고 어떤 사람은 온몸에 뜨거운 물이 뒤집어 씌고 뭐 사망 사고만 안 났을 뿐 사망 사고가 날 법한 그런 사고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45번이면요. 한 120명 근무하는데 1년에 45번이면요. 어쨌든 매주 한 명씩 끌고 간 병원에 싣고 간 그런 꼴이죠. 우리가 이제 51주인가요? 52주인가요? 네, 1년이. 그랬는데요. 이 오사스 18,001을 도입을 하면서 인원은 한제 시간이 흘러 인원이 한제 배로 됐죠. 한 270명 이렇게 되는데 사고는요. 네, 많이 나면 10건이에요. 적게 나면요. 4건. 네, 4건에서 10건 이 사이에요. 근데 질도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깨지고 터지고 잘라지고 부서지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서 다리가 빙판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어떤 구조물 밑에 지나가다 머리 부딪히는 경우 계단 헛디뎌서 발목이 그런 류의 사고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사스 18,001 지금은 이제 ISO 45001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다. 또 이런 성과들을 내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어떤 이 전문성에 대한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통신이라든지 고철파지, 정화조 관리, 전기 뭐 이런 것들 이 안전 외의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지금 안주하지 마시고 좀 지금 좀 힘든 것 같아도 지금 거를 잘하면은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수준을 향상시키면은 나의 수준도 향상되고 또 나의 여건까지도 개선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누가 어떤 우리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전관리자로 또 안전담당자로 일을 하시면서 답답한 것들, 어려운 것들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여기 지금 위에 그 이메일 주소 있죠. 네, 일로다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메일을 주시고 물론 이제 답글도 간혹 주시지만은 메일들을 굉장히 많이 주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거기에 답변을 아주 성심성의껏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특히나 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필요 없죠. 본인들도 잘 아시겠고 또 제가 안 도와줘도 뭐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의 안전관리자나 안전 담당자들 그런 어떤 경우든지 안전에 관련돼 있는 또는 요새 또 이제 가장 이슈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죠.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또 ISO 45001 또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위험성 평가예요. 위험성 평가 우수합장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는 인정이죠. 우수업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이 요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안전관리자로 제가 쭉 살아왔던 그런 과정들을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또 실제적인 어떤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